터미널에서 바로 코드를 짜고 고치는 AI 비서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 코딩 도우미를 넘어서서 어쩌면 여러분의 개발 방식 자체를 확 바꿀 수도 있는 좀 흥미로운 도구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 클로드 코드 개발팀 분들 캣 오랑 보리스 전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이 도구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건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여러분 코딩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게 이번 저희 탐구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클로드 코드, 이게 정확히 뭐죠?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클로드 코드는요, 이름 그대로 터미널 환경에서 직접 돌아가는 클로드 AI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나 무슨 별도 앱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로컬 컴퓨터 있잖아요. 그 파일 시스템에 그냥 바로 접근하고 뭐 배시 명령어 같은 거, 리눅스나 맥 터미널에서 쓰는 기본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행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폴더 안에 파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아, 로컬 환경에 직접 관여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ID 같은 통합 개발 환경하고는 작동 방식이 꽤 다르겠네요, 이건. 어떤 분들을 위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커서 같은 최신 AI ID들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한다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면서 강력한 기능을 원하는 분들, 뭐랄까 파워 유저라고 하죠? 아니면 뭐 대규모 자동화 작업 같은 거 할 때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유닉스 유틸리티처럼 다른 도구랑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쓸 수 있는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도구,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단순한 건 먼저 만들자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화려한 UI보다는 모델 자체 성능에 집중한 거죠. 단순함 속의 강력함이라? 아니 근데 이런 도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뭐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의외로 개발자 중에 보리스 전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실험하던 거에서 시작됐대요. 아, 정말요? 네. 처음에는 뭐 음악 목록에 반응하거나 비디오 화면 보고 묘사하고 이런 코딩이랑은 좀 거리가 먼 실험이었는데 여기에 터미널 접근 권한이랑 코딩 능력을 딱 주니까 갑자기 엄청 유용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와, 개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핵심 도구로 발전하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내부 반응은 어땠어요? 이게 진짜 쓸만하다는 걸 바로 알았나요? 네, 그 핵심 팀에 이걸 공유하자마자 사용량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대요. 순식간에 엔트로픽 전체 엔지니어랑 연구원들이 매일 쓰는 도구가 된 거죠. 내부 사용자 증가 그래프가 며칠 만에 막 수집으로 치솟는 걸 보고 아, 이건 진짜 뭔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확 늘면서 기능도 엄청 발전했겠네요.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됐어요? 그렇죠. 사용자들 피드백을 엄청 빨리 반영하면서 진화했어요. 예를 들면 대화가 길어지면 앞의 내용을 까먹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관리하는 자동 압축 기능 같은 거요. 또 특정 파일에다가 메모리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클로드 MD라던가 웹페이지 내용 긁어오는 웹패치, 파일 경로 자동 완성. 아, 그리고 반복 작업할 때 일일이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자동 수락 같은 기능도 생겼고요. 오,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붙었네요. 네. 그리고 윈 편집기 모드나 사용자가 직접 슬래시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은 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는 클로드 코드 자체를 만드는데 클로드 AI가 엄청 기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코드의 한 80, 90%를 AI가 썼다고요. 맞아요. 물론 뭐 최종 결정하고 검토는 당연히 사람이 하죠. 근데 AI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도구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야, 이게 개발 방식 자체에도 좀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막 상세하게 설계 문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들여서. 근데 이제는 클로드 코드한테 이런 거 프로토타입 여러 개 만들어 봐 시키고 그걸 직접 써보면서 아 이게 더 낫네 하고 빨리 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겠네요, 그러면. 개발 속도뿐만 아니라 코드 품질 쪽은 어때요? 예를 들어 뭐 유닛 테스트 짜는 거. 이런 건 여전히 개발자가 신경 써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좀 귀찮아서 미루기 쉬웠던 유닛 테스트 코드 짜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그리고 코드랑 주석이랑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뭐 시멘틱 린팅이라고 하던데 그런 작업도 훨씬 수월해졌대요. 아, 그럼 귀찮은 작업들을 AI가 도와주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이 코드 품질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내부적으로는 뭐 개인차가 크긴 하지만 생산성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랐다는 말도 있다고 해요. 10배요? 와, 대단하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AI가 내 컴퓨터 파일 막 고치고 명령어 실행하고 이런다는 게 약간 좀 겁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 문제는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관리해요? 그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파일 수정이나 명령어 실행처럼 좀 민감한 작업은 사용자가 권한을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결국 AI가 스스로 뭔가 하는 거랑 사람이 그걸 감독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엔트로픽 내부 기준으로는 지금 자율 안전성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사람 감독 아래서 특정 작업 가능 수준에서 3단계, 좀 더 넓은 범위 작업을 자율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감독은 필요한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이렇게 강력한 모델 쓰면 꽤 비쌀 것 같은 느낌인데요. 현재 내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요. 매일 쓰는 활성 사용자 1명당 하루에 한 $6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나온대요. 물론 이건 내부 기준이고 사용량만큼 내는 페이해주고 방식인데요. 엔트로픽에서는 그냥 절대 비용 얼마 이렇게 보기보다는 엔지니어 생산성이 얼마나 오르냐 이 ROI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긴 엔지니어 시간이 훨씬 비싸니까요.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지원이 될까요? 혹시 뭐 오픈소스로 풀릴 가능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엔트로픽 안에 클로우드 코드 전담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는 해요. 오픈소스 전환 가능성도 뭐 여러는 맞는데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요즘에는 디자이너나 재무 담당자처럼 코딩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뭐 CSV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클로우드 코드를 쓰기 시작했대요. 오, 비전문가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군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클로드 코드는 결국 터미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발 환경에서 AI의 강력한 코드 생성 능력, 이해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겉보기엔 뭐 화려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개발 작업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도구, 단순함 속에 강력함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코드를 짜는데 드는 비용이 계속 낮아진다면 여러분은 예전에는 아예 엄두도 못 냈던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AI가 만드는 코드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럼 코드 리뷰나 품질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